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코 김대영 구사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의상에 여름과 가을 그리고 약간 늦가을, 겨울까지 다 있는 것 같은데 안 추우세요? 맞아요. 몸에 열이 많은가 본데 이게 패대원 보면 패딩 입은 사람이랑 맞아. 반팔 입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보고 저거 애니메이터가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국에 막상 와보고 나서 아 오전엔 춥고 해가 맞아, 딱 떠오를 아직 때는 낮에는 덥고 다시 밤에는 추워져서 그래서 아 이해가 됐다라는 이게 장면이 현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실을. 네, 발전 방향이죠 이렇게. 봄, 가을에 거의 혼돈의 계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다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대한민국 해군의 첫 3,600톤급 중형 디젤 잠수함의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과학자였던 장영실의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원래는 호국영웅이나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학자의 이름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그대로 선도함이 장보고로 지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장보고 2가 손원이람. 네. 손원이람 아버지. 하면서 해군을 창설한 그 오. 아버지 네. 이름으로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쫙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하는 게 유관순함 네. 뭐 이런 데 진수식 했을 때 저도 갔었거든요. 진짜요? 장보고 3 배치원도 선도함은 이제 독립운동가 이름을 썼어요. 도산안창. 안창호. 네, 도산안창호 하고 세척 다 모두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했는데 네. 지난 지난 정부 때 이게 그 홍범도 장군 논란 나오면서 국회에서 막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범도함이 아마 장보고 2 뭐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한 명을 또 바꿀 거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군이 생각해낸 게 야 그러면 아예 조선시대로 가자. 타임슬립이야. 아. 조선시대로 이제 가버렸죠. 어허. 네, 그래서 장영실함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장영실의 이름에 또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선시대 묘호를 보면 그 임금들이 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연 사람 무조건 태조예요. 왕건도 태조, 조선을 연 이성계도 태조. 그리고 이제 태종은 국가를 기반 위에 올려놨던 아니면 영역을 확장해서 전성기의 시작점을 이끌었던 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당나라 태종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세종이라는 묘호는 뭐냐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세종이 5호 16궁이 그때 있는데 이 사람도 평가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세종대왕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국가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했던 일들을 보면 한글 창제도 중요했지만 당대 했던 게 뭐 달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법을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달력을 만들려면 달을 봐야 되잖아요. 해를 네네. 보고. 그러니까 요 과학 기술 뭐 우리가 아는 혼천의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었던 거라서 이제 과학을 상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기도 하고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 과학의 혁신을 이끌었던 장영실이 그렇죠. 네. 앞으로 바다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네. 기대가 되는데 이제 장보고 3 배치 1이 있었고 이번에는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기능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름이 제정되기 전에 저는 봤죠. 이 배를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장보고 3 배치원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SLBM 발사관 숫자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거든요. 오. 그동안 이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됐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네. 10개로 늘어났고 진짜요? 네. 그다음에 약간 기동성, 이게 길이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항해를 할 때 기동성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일종의 이제 추진 장치도 좀 추가가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전투 및 소나 체계도 배치원보다 좀 개선된 모델이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소음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향 무반향 코팅제 여기 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중 탄성 마운트 사용해서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안에 것도. 기계가 네. 움직임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물려가지고 최소화시켜주는 거 이런 걸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에도 제한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폴란드도 제한되고 네.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수식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새 정부 들어 첫 대통령이 참가하는 진수식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다산정예함은 2번 함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방장관이 갔고 음. 보통 선도하면 다 대통령이 그렇죠. 가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아마 이 정약용 다산정약 장영실. 헷갈리네. 헷갈려. 맞아. 헷갈려. 장영실함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갈 거예요. 오. 이게 지금 이제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왜냐면 에이펙이 있으니까. 아, 그쵸. 10월 말에. 그래서 이제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 네. 약간 지금 그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어차피 에이펙 때 세계에서, 전 전 세계에서 다 세계에서. 오니까 네. 다 같이 와서 보세요. 네. 하면 안 되나? 아 그러면 좋은데 네.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아. 같고 대신에 에이펙 때 지금 캐나다 총리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엮어서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그러게. 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자망 시간 같은 경우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3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주 원래는 얼마 정도? 원래 그거보다 좀 짧았는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돼요. 오. 장보고스리 배치 2는 네. 적용이 돼서 제가 볼 때 3주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승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그런데 공간이 좀 넓어져서 아. 아마 거주 환경은 네.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면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네. 이전에 이제 납축전지 썼는데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납축전지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 써보시면 충전도 빨리 되고 맞아요. 전기도 빨리 쓸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안 기간도 늘어나고 아. 그 원할 때 출력을 빨리 낼 수 그렇죠. 있고. 네. 일반인 분들은 잠수함 어떻게 충전한다는 거야? 콘센트 꽂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건 아니고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보시면 디젤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제 요거를 돌려서 충전기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발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물리기도 하고 직접 스크를 돌리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바닷속에서는 그 충전해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충전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지금. 공기부료 추진 장치라고 해서 그거까지 하면 사실은 3개의 동력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용량 배터리가 한 2개쯤 더 있다. 네. 나는 비행기 연료 주입하듯이 이제 네. 충전용 잠수함이 아니, 점점점점 아니,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를 토킹 하는 줄 돌려서 알았지. 네. 이제 충전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수중에서 하는데 아.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공기부료 추진 장치도 더 있고. 그래서 잠항 시간이 그렇게 다 계산해 보면 네. 한 3주 이상 된다. 3주 이상 된다. 그럼 이 장영실함에는 미사일은 어떻게 쏴요? 콜드 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들은 다 콜드 런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콜드 런치가 생긴 이유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이걸 쏴야 되는데 K-19인가 영화 네, K-19. 네. K-19 거기 보면 그때는 잠수함에 콜드 런치가 적용이 안 돼서 잠수함이 부상해서 한 런치 방식으로 미사일 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먼저 하면서 콜드 런치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장보고 3 배치 1이나 배치 2는 네. 현무 4-4 네. 요 SLBM이 이제 장착이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버스 4-4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반가웠어요. 현무 생각도 나고. 네. 그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역시 밀떡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막 그게 뭐예요? 그려지고. 네. 진짜. 어머. 그것까지는 매칭을 못했는데 야.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더 작가님이 진짜 밀떡이라니까. 일상생활에서 맞아. 곳곳에서 네. 찾아낸다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무 4-4 이제 SLBM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500km 오.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제 어뢰 발사관에서도 순항미사일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4급 그러니까 장보고 2에서 지금 해성 3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 사거리 500km 정도 있네요. 그것도 사용은 가능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아마 이제 자항길에 뭐 이제 국내에서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장들이 뭐 흑상어 네. 뭐 이런 이제 네. 중어뢰들 네. 그다음에 네. 뭐 자항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뭐 지금 장보고 3 배치 1도 운용을 하고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영실함의 역할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배치가 되면 우리 해군 전력도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보고 3 배치 1이 전력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중의 킬체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들이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장보고 3 배치 2는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훨씬 더 세졌죠. 세졌어. 거의 2배. 네. 그렇죠. 훨씬 더 세졌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다음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장보고
배치 2 배치 다음이요? 3. 배치 3로 갈 거냐? 아, 그걸 어. 이제 재래식 추진 기간도 또 계속 갈 거냐? 그냥 네. 진짜 뭐 원자력으로 갈 네. 거냐? 그게 굉장히 이제 아. 향후에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장영실함이 배치가 된다. 네. 일단 그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승패는 해상에서 날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는 제해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트라팔가 해전이라든지 뭐 명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대방의 수상 세력을 격파하면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육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황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남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중에서 내지는 수상에서 뭔가를 해서 상대방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해야만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국들 다 해군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수상함정만 죽어라고 팬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수상함이 다 꼬르륵 가라앉아도 걔네들 버틸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핵심 자산을 타격할 수 있는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지상 발사관이나 공중 발사관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지상은 발사관이라든지 발사 차량이 이동하는 걸 캐치할 수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잠수함은 어디서 쏠지 며느리도 그렇죠. 모릅니다. 네, 뭐 저쪽 오키나와 옆에 쏠지 아니면 저기 어디에 홋카이도까지 가서 거기서 쏠지 아니면 저기 서해 어딘가에서 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 네. 사정거리 500km짜리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실린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이 조선시대 과학을 이끌었던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잠수함이 바닷속에서도 어떤 혁신을 이끌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차세대 전략 잠수함으로 더 오래 그리고 더 은밀하게 더 강력하게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진수식 가세요? 가실 거예요? 아마 안 가는 게 좋죠. 대통령 행사 가면 머리만 아파요. 아 그래요? 피곤해, 갔다 피곤해. 오세요. 오, 피곤해. 그러니까. 안 가고 네. 다음에 하면 한번 가볼까. 오. 그래요? 그 진수식의 위원님은 안 가시지만 캐나다 총리는 참석해서 꼭 네. 사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제 진수식을 제가 옛날에 네. 해군 발전 자문위원회였을 때 몇 번 갔었는데 좀 하나오션에서 섭섭하겠지만 진수식을 제가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가보고 하나오션 전에 대우조선에 네. 가봤는데 진수식 끝나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네. 밥은 HD 현대중공업이 좀 잘 나와. 이게 밥이 아, 밥이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 영빈관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네. 그래요. 밥은 거기가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 결혼식도 나중에 그렇죠. 기억 남는 건 네. 밥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가 중요해요. 이제 영빈관이 네. 그 이제 조선소 좀 좋은 데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 어디서 그렇죠. 잘 만들어놨어. 네. 좀 멋있어. 풍경도 멋있고 그래서 음. 다음에 혹시 HD 현대중공업에 하면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죠. 네. 맙소사 진수식 참석 여부가 밥으로 밥이 결정이 되는 중요하죠. 거구나. 네, 밥이 중요해요. 자주 가시면 그렇죠. 네. 그럴 몇 수 번 있겠네요. 가보니까 네, 그렇죠.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다 울산에서 한번 가보자. 아, 가진 자의 여유. 이번에 캐나다 네. 총리가 이거 사가려면 좀 밥을 맛있게 잘 그러게. 준비를 근데 최근에 했으면 좋겠네. 캐나다 그 군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양쪽 하나오션도 가고 네네. HD도 가고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장영실함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덕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